설영우 선수 찍었다고? 찍었네. 찍었다고? 오! 읽혔는데. 야, 잘 뛰어서. 와, 읽혔는데. 백승호 선수 대회 3번째 골이죠? 다시 크로스. 골! 정우영. 예, 정우영 잘렸어. 예, 위험합니다. 에휴, 이러면 안 진짜. 되죠. 그렇죠. 이번 대회 첫 실점. 와. 오. 야, 그래도 야, 이강인의 찔러주는 패스에 이은 정우영의 트래핑에 이은 발리. 많잖아. 이게 뭐라고? VAR. 이게 많잖아. 아닌데? 아닌데? 찍었어? 얼굴 아니야? 얼굴 다른 앵글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 잘 쳤다. 쉣! 우와! 우리 레전드 고영우. 근데 골키퍼가 후반전 와서 계속 그러니까. 좀 놓치지 않아요? 네, 맞아. 전반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후반전 와가지고 좀 홍현석. 놓쳐요. 홍현석의 5번째 골. 왜 경고를? 지금 뭐야? 야, 최점 줘야지. 뭐야? 다 뛰어나와 왜? 골키퍼 그렇게 경고 받았고 지금 벤치 선수는 다 나왔어. 아니 왜 나와? 아니, 쳤어. 주먹 나왔다. 레드. 쳤어. 자, 오늘 16강전에서 한국이 키르기스탄을 5대1로 이겼습니다. 부버지님 경기 총평 부탁드립니다. 경기 총평은 일단 뭐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2골이 나오면서 쉽게 가는 듯 싶었으나 이제 조금 백승호 선수의 실수와 함께 실점이 나오고 그러고 약간 조금 어수선한 상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스위칭 플레이라던가 그리고 공격 쪽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조금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은 좀 이강인과 정우영의 2대1 플레이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조금 고전하는 인상이 짙긴 했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이제 그 시작과 동시에 박재홍 선수를 빼고 조영욱 선수를 넣었고 또 이제 정호연 선수를 빼고 홍현석 선수를 넣고 이 두 개의 교체 카드가 저는 일단은 잘 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영욱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움직이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뭔가 경직됐던 공격이 그래도 조금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또 홍현석 선수가 밑에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칸씩 더 전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상대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1이 됐고 이 시점에서 키르기스탄이 이제 라인을 높이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잘 공략하면서 추가적으로 2골이 더 들어가면서 5대1 대승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호 기자님은 보시면서 MOM을 뽑으시면 어느 선수를 뽑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경기 MOM으로는 2명이 생각나는데 저 후보가 네. 정우영과 홍현석이에요. 음. 저는 좀 전반 초반의 흐름을 이끌었던 정우영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정우영이 오늘 이번 대회 총 아까 5골이요. 5골 넣었죠. 예. 그 득점왕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초반에 정우영 선수의 그런 플레이나 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연계 플레이가 안 나왔다면 후반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버지님은 어떠세요? 저 역시도 뭐 MOM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정우영 선수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그래도 후반 와가지고 흐름을 끌고 온 거는 홍현석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경기에서 이번 제가 먼저 말해야 될까요? 네. 아쉬운 거는 뭐 실점 장면에서 백승호 선수의 실수가 나온 거는 다들 보셨으니까 네네네. 실점도 그렇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번 대회 첫 실점이었죠. 무실점을 깨진 게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저희가 보면서 얘기했던 건데 설영우와 황재원의 자리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측면 수비수 자리를 스위치해서 바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변화를 의도하고 했을 것 같은데 기대보다는 변화가 없었다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변화를 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더 구체적으로 아쉬운 선수를 꼽으면 누구고 전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선발 카드에서 박재용과 김태현을 넣은 게 가장 그래도 예상 외의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원래라면은 조영욱과 이제 이한범이 그동안은 주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뭐 키르기스탄을 상대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상대가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박재용을 넣어서
높이로 조금 찍어 눌러 보겠다와 그 수비는- 김태현을 통해서 이제 조금 후방 빌드업과 볼을 끌고 전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포석은 결국은 다 실패했죠. 박재홍 선수가 도리어 그 높이 싸움에서도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공격이 좀 경직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김태현 선수도 약간 미스들이 있었어요. 패스 미스도 좀 있었고요. 도리어 이한범 선수가 이번 대회 내내는 가장 안정적인 수비수였거든요. 도리어 박진섭 선수보다 또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한범 선수였기 때문에 캔이 변화를 가져간 것보다는 원래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개인은 굉장히 잘했어요. 이강인 선수의 그런 천재적인 스루 패스라던가 크로스라던가 심지어 그 골이 취소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VAR 있었으면은 그쵸. 아쉽죠. 예, 그거 네. 저희가 봤을 때 온사이드로 보였잖아요. 근데 정우영 선수가 이제 가슴 트래핑에 이은 발리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그게 옵사이드 판정으로 취소가 됐었는데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정우영 선수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호흡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고영준 선수가 더 낫고 결국 고영준 선수가 도움을 올리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발을 오래 맞추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유럽 선수들과 같이 뛰다 보니까 패스가 일단 빨라요. 굉장히 빠른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같은 유럽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밖에 없어 보일 정도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호흡을 맞출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거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후반에 들어온 선수가 5명인데 5명이 전부 다 후반전에 득점에 관여했다는 게 좀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온 조영욱과 홍현석이 후반에 한 컷씩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뭐 후반에 또 들어온 나머지 3명이 안재준, 고영준, 송민규인데 안재준, 고영준은 어시스트를 하나씩 했고 송민규는 이제 어시스트가 되기 전에 안재준에게 주는 패스를 했던 선수니까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은 저마다 제 몫을 했고 더불어 자신감을 좀 얻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크린을 2개를 보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경기를 같이 보게 됐는데 다음 상대가 일단 결정이 됐죠. 그렇죠. 중국이 카타르를 1대 0으로 이기고 저희 8강전 상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센 팀이라기보다는 다른 팀들보다는 약간 더 전력상 우위가 있고 어쨌든 8강에서 맞닥뜨려야 되는데 어떠세요? 걱정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옆에서 보여서 사실 저희가 두 경기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가 좀 일찍 끝났고 남은 3분 정도를 중국 카타를 보는데 전 3분 내내 본 게 싸운 거밖에 없어요. 추가 시간 마지막에. 추가 시간 6분 중에 마지막은 싸우거나 드러눕거나. 그냥 골키퍼가 심판 들어 누워서 그냥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것도 심지어 골키퍼가 연기도 안 해요. 너무 뻔뻔해. 예, 그냥 누워서 이러면서 그냥 양쪽 이러면 고개를 돌리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놀란 게 골키퍼가 넘어졌는데 페널티 박스가 아닌 거. 거기서 그쵸? 놀랐어요. 밖에서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있는 거에서 놀랐고요. 엎드렸는데 인상을 쓰거나 아픈 표정이 아니라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예, 거기다가 그렇게 시간을 저희가 다 봤잖아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요. 6분의 추가 시간이 있었는데 5분 정도가 그렇게 소진이 되고 실제로 경기가 96분 30초에 끝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전은 전력적인 부분 말고도 신경 써야 되는 게 분명히 이 장면에서 보이지 않나라는 네, 그건 원래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추가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추가 시간도 늘어났고 거기에 더 추가 시간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경기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가장 늦은 시간에 골 기록들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예, 당장 그 히샬리스 쿨루세스키의 골이 이제 역대 프리미어리그 가장 늦은 시간의 골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골키퍼가 쓰러질 경우에는 골키퍼는 그걸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왜냐면은 골키퍼는 치료받으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더 엄격하게 부르는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40초 만에 그냥 경기를 끝내버린 거죠. 우리도 예상을 대비를 해야죠. 분명히 황 감독님도 잘 아실 거고 선수들도 잘 알겠지만 거기다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중국전에서는 골을 빨리 넣어야 돼요. 우리가. 예. 빨리 넣고 많이 넣고. 거기다가 또 이제 카타르하고 중국 선수들이 엉킨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엉켜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카드를 그냥 한 명씩한테 퇴장 주고 그리고 한 명씩한테 경고 준 걸로 끝이었고 심지어 터치라인에 있어야 되는 후보 선수들이 조끼를 입은 상태로 막 들어왔거든요. 코치들도 들어왔어. 그거 안 돼요. 원래
터치라인에서 그렇게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난 안 야구인 줄 되게 알았어. 됐어요. 저희 벤치 클리어 야구인 줄 알았어, 야구. 전 또 마지막에도 재밌었던 게 경기 끝난 다음에 감독을 비춰줬잖아. 중국 감독을. 중국 감독 벤치에서 기뻐하다가 야 쟤네 싸운다 하고 막 말리라고 하더라고. 카타르 선수들이 주심한테 가서 상의하는 거죠. 왜 그렇죠. 추가 시간 더 안 주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가나전에 상의한 것처럼 물론 그거보다 이거 훨씬 심했죠. 이번 상황이. 그렇죠. 이게 훨씬 훨씬 심했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반이에요. 우린 양반이었고, 그것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도 카타르 선수들 당연히 화나는 게 우리는 이해가 됐고 그래서 예. 카타르 선수들 달려가니까 오히려 중국 감독이 야 쟤네 싸운다 좀 가서 말려봐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개판으로 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축구 전력 외에도 심판의 문제, 판정의 문제, VAR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요. 등등등등으로 부상 위험도 있고요. 8강전이 참 걱정이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중계 카메라도 제대로 안 잡아줘요. 맞아. 그러니까 리플레이도 우리나라가 2번 페널티킥을 받아낸 장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핸드볼도 약간 좀 미묘했잖아요. 여기 팔인지 얼굴인지가 조금 미묘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쪽 각도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각도에서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팔 맞고 나간 건지 얼굴 맞고 나간 건지. 다음 경기는 더 안 보여줄 것 같아. 그것조차 안 보여주면은 야 이거 맞는 거야? 뭐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았나 보다. 그냥 깊게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지난 6월에 중국에서 원정 2차전 두 경기 한번 치렀잖아요. 그때도 우리 라인 벗어난 것도 그냥 넘어간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상황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더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리플레이를 보여주고 하면 이랬구나 할 텐데 리플레이를 안 보여줘 버리니까 우리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여줘도 각도를 잘못 보여주거나 흐릿해요. 각도가. 아, 진짜 심란하다. 예. 심란해. 뭐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8강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반에 빨리 골 넣어야 할 것 같아. 그냥 무조건 패야 돼, 초반에. 그냥 뭐 박지영, 안재준, 조영우, 공격수만 한 마음 같은 5명 집어넣고, 선발 라인업에. 어떻게든 골 두세 개 박아놓고. 그건 밸런스 무너져서 안 돼요. 마음 같아서는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초반에 계속 골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은 특징이 스코어 차가 벌어지면은 다 내려놔요. 그런 경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ACL에서도 1대0, 0대0 상황에서는 엄청 거칠게 하고 그러는데 3대0, 4대0, 5대0 되는 순간 그냥 자기 자멸해버려,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전반 초반에 가능한 계속 슈팅 아끼지 않고 골을 넣고 이 선수들이 스스로 무너지면 거기서 우리는 이제 부상 조심하면서 살짝 템포를 내려놓고 근데 문제는 그럴 때 부상이 많이 나오죠. 중국 애들이. 유난히. 우리가 템포 지키고 있을 때요? 아니요, 제 말은 초반- 3대0, 4대0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때 화풀이성 화풀이성.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국이. 유난히. 그쵸. 우리는 네. 어차피 떨어졌지만 난 니네 잘 되는 걸 못 본다. 예, 약간 가서 좀 막 걸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은근 있었죠. 그건 그동안에. 진짜 스포츠맨십이 어긋난 행동이죠. 예. 3대0을 넣고 피해 다녀야겠네. 그쵸, 피해 다니는. 막 피해 다니. 나 점프해. 3대0을 넣고 나서는 이제 피해 다니는 거를 주안점으로 했어. 무조건 원터치 패스만 해. 공 잡는 순간 태클 들어오니까 원터치 패스. 원터치 패스해도 들어온다니까요. 태클이. 그러니까 공 차고 점프해서 계속 제자리였어. 아, 예, 줄넘기 하듯이.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16강전의 후토크도 16강전의 후토크보다는 8강전이 걱정된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약간 심판들 심란합니다. 수준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장 이번 그 한국하고 키르기스탄전 같은 경우도 심판이 그러니까 최대한 어드밴티지를 불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상대가 계속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강인 선수한테 그러고 홍현석 선수한테 그렇고 이미 어머정한테도 그랬고, 예, 조영우한테도 그거 그랬고. 지나간 상태에서의 일부러 이렇게 툭툭 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괴롭히겠다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그냥 어드밴티지를 그냥 계속 불었는데 그때 한번 그러면은 구두 경고라도 줬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게 그리고 심지어 아니 백패스가 됐는데 그거 어드밴티지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거는 프리킥 불어줘야죠. 전진됐을 때는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돼야죠. 근데 백패스 갔는데 그걸 예, 그대로 그냥 어드밴티지 해버리면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입에 물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심판이. 예.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저희 16강전 후토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거진님이 진짜 좀 화가 많이 왜 났어요. 화났냐고 아니요, 하시네요. 아니요. 화난 거 아니고요. 예.